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정보 등록 두 번째로 계정 과목과 적용, 그리고 품목과 부서,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등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다가 저는 이게 열어놨는데요. 만약에 나는 컴퓨터를 껐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뜨겠죠. 화면에 그럼 아이콘을 다시 더블 클릭 실행을 누르시고 들어가실 때 지금은 현재 300번 대박 컴퓨터라는 회사밖에 없으시죠? 자,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거 연결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 크게 누르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거래처 등록까지 해봤죠? 자, 그 아래 보시면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열어보시고 메뉴를 전체를 한번 좀 크게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펜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 전체 계정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자산을 누르면 아이고야. 자산을 누르면 자산이 크게 메뉴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메뉴 한번 열어볼게요. 자, 메뉴를 자산을 크게 열어보시면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고요. 다시 유동자산을 길게 한번 다시 열어보시면 유동에는 당좌와 재고, 다시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건데 프로그램 자체는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그런 거 의미 없이 이런 구조로 이제 계정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코드가 있죠. 지금 10100인데 옆에는 101밖에 없죠. 뒤에 두 자리는 세부 항목을 관리할 때 쓰는 거라 앞에 세 자리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계정 과목 코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보시면서 이런 형태로 계정 과목이 보이는구나.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당좌 자산은 101번에서 145번까지 계정 과목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재고 자산은 146번에서 175번까지란 뜻입니다. 코드 체계가.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필요할 때 어떻게 들어가서 계정 과목을 보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이라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101번, 102번, 103번 계정 과목들이 우리가 이론 공부했을 때 공부했던 그 계정 과목이네요. 그쵸?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가다 보면은 여기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비어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106번은 혹시 필요로 원하는 계정 과목이 혹시 있다면 중간에 이제 끼워 넣어서 여기다가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금융자산 중에서. 그래서 외상매출금, 그리고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계정이죠. 그래서 걔를 차감한다라고 하는 기능으로 얘를 썼었죠. 그러니까 그런 계정으로도 이제 종종 쓰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얘가 얘하고 짝, 이렇게 짝, 바드럼하고 충당금은 또 얘하고 이렇게 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짝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코드 체계별로요. 자, 지우고, 만약 여러분 마우스로요, 여기 재고 자산을 한번 딱 누르시면, 재고 자산으로 근데 다이렉트로 메뉴가 열려요. 음. 만약에 내가 유형 자산이 보고 싶다. 그럼 유형 자산을 누르면 이제 쫙 하고 보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부채도 열어볼까요? 부채는 유동부채가 있고, 유동부채 클릭하면 오른쪽에 외상매입금, 지급원, 미지급금, 예수금, 이런 거 보이시죠? 그리고 비유동부채 누르면 비유동부채 카테고리별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같은 시간에 보면 프로그램을 열어서 계정 과목을 보면서도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필기를 다른 날에 보고 합격이 됐을 때 실기를 보는 거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분계할 때 계정 과목이 안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좋아요. 자본 계정 구성되어 있고요. 매출 계정이 있고요. 매출 원가 있고요. 자, 판관비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판관비 누르고 오른쪽 보시면은 우리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또는 종업원 급여 구분하는 거, 상여금, 퇴직급여, 뭐 복리후생비. 자, 이게 어떨 때 도움이 좀 많이 되냐면 복리후생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이 아래쪽을 보세요. 이 아래쪽에 보면
현금적요, 대체적요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복리후생비에다 갖다 놓고 아래쪽에 보면 얘를 언제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일직, 숙직, 직원들 식사, 직원 야유회, 직원 식당, 직원 회식. 그 아래쪽 더 내려가 볼까요? 우리 직원들 4대 보험료, 의료보험료가 4대 보험료죠. 특히나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하는 거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여기 들어와서 누르면 아래쪽에 보여요. 여비교통비 대부분 출장비, 교통비 이럴 때 쓰는 거죠. 접대비 언제 때 쓰는지 아시죠? 거래처, 통신비 어떨 때 쓰는지, 수도관열비는 언제 쓰는지,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가스요금, 난방료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특히나 세금과 공과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은 경우에 세금과 공과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조금 올릴게요. 아, 얘가 올려도 아래쪽이 열리진 않네요. 도움이 안 되네요. 자, 아래쪽에 세금과 공과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사업소세, 분담분,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여러분 국민연금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세금과 공과였죠? 인지대, 회비 이런 게 전부 다 세금과 공과. 세금하고 공과금하고 이런 식이에요. 임차료. 누구 거 빌리면 임차료. 복사기 빌리든 사무실 빌리든 뭐 아니면은 뭐 책을 빌릴 수도 있고 하여간 임차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정 과목이 헷갈릴 땐 들어와서 보시면 좀 도움이 조금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꼭 시험 문제라기보다 그냥 한번 제가 연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운용사 상급에 계정 과목이나 저교를 등록하는 게 나오지도 않고요. 특히 운용사 2급도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나 저교 등록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활용하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번 판매관리비 코드 범위 안에 853번에다가 업무 추진비라는 과목을 하나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판관비로 들어와 있는데 853번을 찾을 때 커서 여기다가 놓으시고 853을 이렇게 찍으면 바로 들어가요. 찾아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 놓으시고 요 위에다가 그냥 업무 추진비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가시면은 넌 어떤 성격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경비래요. 세 번째 걸려있는. 아, 예전에 세 번째고 지금 4번으로 밀렸네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경비 걸어주시고 끝.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취득해서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고 평생 활용할 의도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금방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부를 했으니까 실무에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뭔가 활용하겠다. 그럴 때 계정 과목을 회사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더 디테일하게 과목을 구성해서 관리하려고요. 그러면 과목 설정하는 거 너무 쉽죠?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똑같아요. 비워뒀다는 뜻이거든요. 갖다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과목 하나 추가하는 거는 일이 아닌데 한 번 등록하면 유지해야 되니까 몇 번 코드를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138번에 전도금이라는 계정을 소액현금으로 바꾸래요. 138번을 찍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는 판관비 카테고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전체를 누르고요. 전체를 누르고 138. 갔는데 전도금은 여러분 위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은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리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엔터 안 치고 ESC 하면 입력이 안 되는 거라서 막 할 수 있죠. ESC. 근데 전도금은 빨간색이라 이 빨간색 계정 과목 보이세요? 빨간색? 이 빨간색 계정 과목은 웬만하면 수정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굳이 소액현금으로 바꾸라면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얘가 열립니다. 해볼게요. 한 번 하셔야 돼. 컨트롤 이렇게 소리 들렸어요? 그리고 갖다 놓으시면 열리죠. 자, 혹시 몰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굳이 얘를 꼭 등록하라는 게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판관비에 걸려있는 복리후생비에다가 현금 저격 9번에다가 뭐 하나를 등록하래요. 이때는요, 판관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판관비를 눌러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찾는 방식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자, 야근식 때 지급을 현금 적요에다가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적요가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표 입력할 때 현금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전표를 쓸 때는 현금 적요를 끌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요. 현금 거래가 아닌 대체 거래는 대체 적요를 자동으로 끌게끔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현금 적요에다가 야근식 때 지급이라는 걸 하나를 등록하게끔 하고 싶은 거죠. 다 내부적인 관리 목적이죠. 이게 뭐 분개할 때 어떤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좀 등록하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 계정 과목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전체 버튼 누르시면은 우리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보시면서 뒤에 이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나 이 계정 과목 너무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얼른 여기 들어와서 훑어보셔도 돼.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버리면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조절하시면 이 계정 과목 메뉴를 활용하시는 건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요. 음. 자, 계정 과목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품목과 부서 등록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요,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했냐면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회계 메뉴에서. 근데 여러분, 품목은 회계 메뉴에 없어요. 품목이나 부서는 어디에 있냐면 물류관리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품목이나 부서 등록하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요. 거의 무조건. 품목이나 부서 등록은 마우스를 물류관리 메뉴의 탭을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측에 기준정보관리라고 하는 메뉴 중에서 품목 등록이라고 보이세요? 자,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하나씩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상기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해요. 여기서 전체에다가 놓고 상품인지 원재료인지를 각각 입력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다 상품이니까 상품에다가 클릭을 하면 상품은 일단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어진 정보만 입력을 해도 되겠죠. 이게 조금 더 편하겠죠? 품목 코드 001이고요. 품명은 마우스고 규격도 있네요. 그죠? M001234. 그 다음에 보시면은 수량 단위가 EA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다 놓으시고 EA 이렇게 쓰시면 됐습니다. 단가는 입력하는 메뉴가 별도로 여기는 없어요. 그 단가가 있지만 등록을 단가가 있군요. 단가가 여기 10,000원. 만약에 입출고 창고 같은 게 정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데 지금은 단가까지만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더 등록을 할 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등록이 됐으니까 두 번째도 넣어볼까요? 단가가 50,000원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등록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기준정보 등록은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뭐 점수 하나 주려고 문제를 억지로 만드는 거라 방법만 그리고 어느 메뉴 들어가서 했던 건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가 이 기준 단가가 10만 원이네. 그쵸? 자, 다시 이제 004 SPOC EA 2만 원이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셨죠? 맞아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상품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 듣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서 등록하러 가볼까요? 자, 부서 등록 해볼게요. 자, 부서 등록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이게 부서 등록이 여러분 시험에서 부서를 등록하는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부서나 사원을 등록하는 것을 보고는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부서를 등록하는 걸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등록을 해볼게요. 코드 준 거 넣으시고 영업부 넣으시고요. 지금 부서죠.
부서로 구분되어 있고요. 전부 다 판관비래요. 자, 판관비. 그리고 여기 이게 부문 자체는 없죠.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는 끝. 와, 너무 쉽다. 관리부, 부서, 판관비, 됐죠? 자, 만약에 이제 영업부서에 누구누구, 관리부서에 누구누구,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 안 나오니까. 부서를 등록을 할 수 있느냐,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느냐, 뭐 요런 수준 같아요. 판관비 걸었고. 마지막. 그럼 시험에 이렇게 많이 등록하냐? 그렇지 않고요. 이 중에 하나 나와요, 하나. 하나 등록하라 그래. 그러면 뭐 눈 뜨고 그냥 뭐 하나 푸는 거죠, 뭐. 하나 입력하면 뭐 2점, 4점 주니까. 여러분, 다 했습니다. 박수. 끝. 다 했어요. 자, 부서 등록까지 했죠. 자, 주의사항은 부서와 품목은 물류관리에서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회계 메뉴로 넘어와서 세 번째. 고정자산 등록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고정자산이라고 불러요. 회계 프로그램에서도 세법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고 하는 비품을 2022년도 10월에 사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 벌써 12월 말일부터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올해만 해요? 5년간 해야 되죠.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이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하면 바로바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5년 동안 매년 자료를 이월받기 때문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등록하냐면 취득하는 시점에 등록을 다 해놓습니다. 자산별로. 하나하나. 등등등을. 그래서 요거를 등록하는 게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등록하는 것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회계 메뉴에서 이 회계 메뉴에서 위에 쭉쭉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셔서 자, 위쪽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물음표 한번 눌러보세요. 자,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해서 조회가 안 될 거고요. 나머지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과 아래쪽에 각종 무형자산이 전부 다 조회가 됩니다. 이 중에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먼저 등록하고 비품 중에 2개, 3개, 4개, 5개 건물 중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될 과목은 비품입니다. 비품에다 커서 놓으시고요. 확인하고 그냥 엔터 치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코드 입력하라고 뜨죠? 이 코드는 회사마다 임의적으로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어진 코드를 틀리지만 않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명칭은 비품 중에서도 에어컨이래요. 자, 취득일자를 좀 보겠습니다. 취득일자는요. 자, 위쪽에 보니까 2022년도 10월 2일이래요. 날짜 입력하실 땐 1002 이렇게 넣으셔야 돼. 그냥 한 자리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넣고 이제 오른쪽 가요.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비품이라는 이 에어컨을 300에 샀는데요. 2022년도 10월에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1번에 보면 기초가액이 있었느냐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기초가액은 전년도 기말 잔액이 이번 연도 기초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어컨은 전년도 기말에서 이번 연도 기초로 넘어온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해 연도 중에 취득을 했을 때는 기초가액도 없을 뿐더러 전기말 누계액도 없겠죠. 그래서 어디에 등록하냐면 네 번째 칸에 신규 취득이나 증가란에 입력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원래 있던 자산을 입력하라고는 안 해요. 이번 연도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에어컨을 샀으니까 분괴도 하고 여기다가도 넣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취득란에 입력을 하셔야 돼. 이 자리에다가 300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래쪽에 회색 칸은 입력이 아예 불가능하게 막혀 있는 거니까 등록할 일이 없고요. 지금 여기 상각의 방법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지울게요.
지금 어떤 생각 방법을 쓰고 있냐면 정액법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정률법이 걸렸죠. 자, 여기다가 놓으시면 얘가 정률법이 걸린 이유가 정률법이 아래쪽 보세요. 숫자가 빨라서 그래요. 근데 난 정률법 아니고 지금 정액법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삼각의 방법을 1번 찍으시면 얘가 걸리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1번을 한번 바꿔보세요. 1 찍으면 얘 바뀌면서 얘도 바뀌었죠. 음. 방법은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이는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 연수를 넣어야 되는데 내용 연수가 지금 5년이에요. 5년 넣으셔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취득가액, 두 번째가 내용 연수, 세 번째가 잔존가액이죠. 잔존가액을 입력하는 메뉴가 없어요. 잔존가액은 자동으로 설정돼요. 프로그램에서 정액법을 쓰면 잔존가액은 자동으로 빵이 됩니다. 내가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잔존가액은 문제에서 주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여러분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 중에 그냥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지금 숫자를 조금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났을 때 얼마가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지 숫자를 조금 보면 아래쪽에 여러분 이거 등록하는 게 시험이니까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경비 구분이 판관미지까지 보셔야 돼. 자동으로 걸리니까 수정할 거는 사실은 없긴 한데 그까지. 그리고 만약에 난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취득 한 개 한 거죠. 한 개까지 등록하세요. 불안하시면 저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을 좀 볼게요. 이게 보세요. 300만 원인데 나누기 5년이잖아. 그럼 원래 연 얼마씩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60이죠. 정해법이니까 잔존가액이 없다며. 그쵸? 근데 지금 오른쪽에 상각 범위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5만 원이 나왔어. 60이 나와야 되는데 1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 15만 원을 회사도 계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 금액을 안 할 때는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금액을 가겠다는 뜻이고 그럼 이게 뭐지? 왜 15만 원이 나왔지? 왜 그랬냐면 취득을요 10월 2일에 했잖아. 10월 2일에 했으니까 12개월 중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치에 해당하는 15만 원으로 자동으로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월할 상각 한다 그랬잖아요. 월할 상각을 프로그램에선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주어진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점수는 먹는 겁니다. 자, 먹는 건데 어떻게 입력하느냐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고정자산 등록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입력이 되신 분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라고 있는데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유형 자산 중에 디테일하게 볼래? 무형을 디테일하게 볼래? 아니면 그냥 유형 자산 전체를 볼래? 귀찮으면 전체를 봅시다. 조회. 그래서 우리가 비품을 하나 넣었죠. 단계 산 거야. 기말잔액 300. 왜냐하면 아직 감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각 금액은 단기의 상각비를 15만 원 잡게 되면 누계액도 15만 원이 잡혀서 이번 연도에 남는 잔액은 285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표로 양식이 출력되는 건데 제가 지금 굳이 이거를 조회한 이유는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비유동 자산,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을 결산에 반영하라고 해요. 그럴 때 여기에 들어와서 이 금액을 보는 거예요. 다른 금액은 볼 게 없죠. 여러분 결산 시점에 감가할 때는 이 15만 원을 차변의 감가상각비를 잡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인식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결산을 하려면 금액을 알아야죠. 근데 그 금액을 여기서 조회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입력한 걸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기시험에서 감가상각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일은 없어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결산을 직접 수행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해야 될 수행 평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고정자산을 등록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 이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용어들에 대한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